즐거운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자, 이건 뭘까요? 당연히 미지수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문자가 두 개겠죠. 그리고 이 문자들의 지수는 모두 1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인 거 생략이 되겠죠. 그래서 x나 y, z, w, a, b 이와 같이 지수가 없는 형태의 문자들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일까요? 네, 1차 방정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과 같은 이런 1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한 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두 개 이상이다.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x, y가 자연수일 때 다음 1차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연수인데 x하고 y를 더했더니 5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가능한 x하고 y의 값은 x가 1일 때 y의 값이 4여야 되죠. x가 2라면 y는 3이어야 되고요. x가 3이라면 y는 2. x가 4라면 y는 1이어야 됩니다. x가 5라면 y가 0이 되어야만 저 방정식이 서로 참이 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본 것처럼 5하고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워주고 우리가 해가 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우리는 해를 1,4 또 2,3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해 줍니다. 자,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3x 더하기 2y가 1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x의 값을 먼저 얘기를 해보죠. x가 1이라면 y가 얼마여야 될까요? x가 1이라면 3 더하기 2y가 15니까 2y는 12여야 되니까 y는 6이어야 되네요. x가 2라면 2y가 9여야 되니까 우리는 2분의 9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x가 3이라면 우리는 3, x가 4라면 2분의 3, x가 5라면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아닌 애는 해가 아니니까 다 지워줄 거예요. 그럼 해는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즉 1,6과 3,3 이렇게 두 개의 순서상만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네, 바로 방금 전에 했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예, 밑에 있는 문제, 여기 밑에 있는 문제와 같이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간단하게 줄여서 연립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푸느냐면 아까 풀었던 방법대로 두 개의 방정식을 각각 해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바로 해가 됩니다. 그 공통되는 해를 우리는 공통해라고 얘기해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6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의 값이 1일 때 y는 5, 2일 때 4, 3일 때 3, 4일 때 2, 5일 때 1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밑에는 x의 값이 1이라면 y는 11이 되고요. x가 2라면 y는 9, 3일 때 7, 4일 때 5, 5일 때 1 그리고 6일 때 1이 돼. 5일 때 3이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 공통된 부분이 여러분들 보이나요? 공통된 부분을 지금 찾아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없네요. 이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구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방법을 배우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감법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가감법이라고 하는 거는 식을 더하거나 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대입법은 말 그대로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 번씩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1번을 선생님이 대입법으로 해볼 거예요. 대입법. 자, 어떻게 하느냐?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밑에 식에서는 4x 플러스 y가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전에 했던 것처럼 y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대입할 거예요. 자, 얘를 괄호를 풀어줬더니 우리는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3. 동료가 계산해 주니까 2x고요. 5 이항해야겠죠? 마이너스 2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을 다시 이곳에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5가 되어서 우리는 7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법 말고 가감법은 어떻게 푸는지 2번을 우리가 가감법을 이용할 거예요. 자, 가감법을 한번 풀어보죠. 가감법을 어떻게 푸느냐? 먼저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y는 3. 그리고 x 더하기 6y는 13이에요. 우리는 이 식을,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또는 뺄 건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하거나 빼냐면 x 앞에 있는 개수들,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어요. x 앞에 있는 이런 개수들 또는 y 앞에 있는 개수들이 더했을 때 혹은 뺐을 때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과 1 더하니까 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식을 더할 거예요. 더하게 되면 없어지고요. 8y는 16이 돼요. 그래서 y는 2가 되죠. 그러면 x는 얼마일까요? x. 자, x는 이 y를 구한 것을 두 개의 식 중에 아무 곳이나 대입을 할 거예요.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x 플러스 6 곱하기 2는 13이다. 따라서 x는 1이 되겠네요. 두 번째 식은 x는 1, y는 2가 바로 답이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배워봤어요. 가감법과 대입법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못 구했던 바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구해볼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공통의를 구하고자 했는데 못 구했었죠? 자, x 플러스 y는 6이라고 하는 식을 변형을 해서요. y에 관하여 풀면 y는 6 마이너스 x가 되네요. 이거를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2x 더하기 6 마이너스 x는 13이다. 자, 괄호 풀어주면요. 2x 더하기 6 빼기 x는 13이니까요. x는 자, 6 이항하니까 7이네요. 그럼 y는요?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선생님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선생님 이상해요. 아까는 답이 없었는데 왜 지금은 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아까 우리가 공통예를 구했던 거를 다시 한번 돌려서 본다면 우리는 x하고 y가 자연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연수 범위에만 생각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수 범위에서만 찾아줬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자연수란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수 범위 또는 유리수 범위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목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것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어진 연습 문제를 반드시 연습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